그리고 다음에 이제 AI 모멘텀이 만약에 약해지면 사실 테마라는 게 물론 좀 우주까지 가면 좋은데 그럼요. 주식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또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뉴스나 그 이야기 말 그대로 테마가 주기적으로 이게 새로운 게 계속 생기고 바뀌는데 맞아요. AI 테마가 솔직히 다른 테마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영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모멘텀이 분명히 약해지는 네.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도 이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은 뭐 AI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주식 AI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빅테크들이 오랫동안 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 AI 모멘텀이 약해졌다, AI 산업 성장이 둔화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빅테크들이 시장의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게 2017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빅테크를 지칭하는 빵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빅테크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성장 모멘텀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일정한 틀 안에서 나름의 혁신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큰 변화를 주지는 않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아직도 윈도우 오피스 파는 회사 정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분야는 클라우드 부문이고요. 그럼 아시겠지만 AI 쪽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그동안은 윈도우 오피스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애저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코파일럿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빵 주식들 지금 아직도 탑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빵에 N 하나 빼고 저희 N이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그 넷플릭스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네. 갔는데 이거 보면 빅테크 모멘텀이 2016년, 17년 거의 한 8, 9년, 17, 8년 전이네요. 네, 맞아요. 그거 뭐 흐름이 오래 갈 수도 있다. 네네.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빅테크들이 끊임없이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요.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돈이 너무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본업을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S&P 500 편입 기업 중에 영업현금 흐름이 가장 많은 5개 기업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빅테크.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나머지 6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6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엑손모빌, 버크셔 해서웨이, 아메리카, AT&T예요. 상위 5개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의 합이요. 1위부터 10위 5개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의 2배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제가 6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이 뭐 어디서 듣보잡 회사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엑소모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AT&T 아마 배당주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정적인 현금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배당을 지속해온 기업 사실은 그냥 익숙한 기업들이고 미국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약간 신과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정적이라고 하는 그 미국 대표 배당주들보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이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매분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을 보다 R&D에 쏟아붓습니다. R&D에 쏟아붓다 보니 기술 경쟁력에서 당연히 앞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R&D와 더불어서 빅테크를 또 견인하는 또 하나의 동력이 M&A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죠. 그리고 알파벳 산하에는 정말 많은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처음부터 알파벳이 만든 게 아닙니다. M&A를 통해서 쉽게 말해 알파벳이 내 걸로 만든 거예요.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유튜브, 웨이모, 딥마인드 다 마찬가지고요. 이 M&A 역시나 막단 자금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시장의 매력적인 맞다고 하더라도 경쟁사가 달라붙겠죠.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걸로 싸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가 대비해서 30% 40%더 주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돈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처럼 빅테크들이 어떤 R&D와 M&A를 통해서 진화하던 그 과거의 역사, 빅테크들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는 앞으로 AI가 아니라 또 어떠한 신성장 기술이 세상을 놀라게 할지라도 저는 그 기술의 주인공은 무조건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빅테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상상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 M&A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나고 있는 대장 기업들이 이제 미래 성장 가치가 엄청난 그 기업들을 더 큰 돈을 가치를 부여해서도 사들여서 더 크게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엄청나게 AI의 1등에 가게 된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오픈 AI라는 회사를 정확히 딱 집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맞아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과거에 수십 년 전의 사례 들어보면 하이닉스 그 하이닉스가 처음에 한 뭐 5천억인가 6천억 정도 당시에 17년 전인가 그때 가치였는데 이제 그 요즘 핫하신 그 최 회장님께서 이제 찍어서 투자를 하셨는데 이거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다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 하이닉스 지금 200배 올랐습니다. 국내에도 이 정도인데 전 세계의 자본이 모두 다 몰리는 미국 시장이라면 M&A 규모도 더 크게 그리고 더 성공적인 M&A를 많이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또 창출할 수 있고 네. 빅테크의 모멘텀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이제 드려볼 건데 네, 좋습니다. 사실 한국 투자에서 밸류체인 상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기억이 맞아요. 나는 게 네. 저희 그 작년에 촬영 왔을 때 딱 1년 전쯤인데 그때 그 에이스에서 그 상품 이야기 했었어요. 그 밸류체인이 상품 한 가지 대장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집중 투자죠. 그렇죠, 분산 투자보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물론 집중 투자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야 이거 100%야 확실해 그러면 몰빵해도 돼요. 근데 이건 뭐 아니면 돕니다. 좀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집중 네, 투자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테슬라라는 종목이 지금 사실 그 나머지 빅테크들의 모멘텀이 너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그때 에이스에서 내놓은 그 밸류체인이 테슬라 밸류체인이었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좋은 예가 바로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특정 종목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뭐 예시로 말씀해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같은 경우 이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테슬라의 개별 종목 상황을 고려해서 테슬라 비중을 조절하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높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승할 때는 뭐 그만큼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그때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같은 경우는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와는 조금은 포트폴리오 구성 살짝은 다릅니다. 이 ETF 이름에 포함된 종목의 익스포저를 그렇게 높게 가져가진 않아요. 개별 종목에 노출되는 25%로 제한을 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이 각각 ETF에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으로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의 밸류체인 그리고 해당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나머지를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일단 엔비디아 비중 25%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만드는 TSMC 있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회사가 SK.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반도체 주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또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구글 밸류체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글로벌 검색 엔진 1위 기업이 구글이지만 또 구글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클라우드 부분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에는 이제 구글 말고도 이런 기업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메인 구성 종목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네.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면 엔비디아 한 50%, 한 60% 이렇게 담고 나머지 담을 줄 알았는데 그 메인 종목이 25%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니까 당연히 설계하는 엔비디아가 메인이겠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파운드리 회사인 뭐 TSMC 좀 몇 프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메인 주식에 대한 이렇게 절대적이지는 않네요.
네. 네, 나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단일 종목 투자를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네. 연봉을 수억씩 받는 우리 증권맨 분들도 개별 종목 하나를 제대로 못 골라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네.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우리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증권가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업계 일하시는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정보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좋은 개별 종목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죠. 맞아요. 이런 분들도 개별 종목 하나를 못 골라내는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골라낸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 종목 아니고 무조건 ETF만 하거든요.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이 밸류체인, 이번에 말씀드린 4가지 밸류체인 종목들이 그런 분산 투자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집중 투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나는 구성 종목 보니까 25%밖에 안 되네. 네. 그러니까 내 메인 종목 하나만 있지 이것도 나름 그거에 대한 분산 투자가 돼 있어서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호불호는 이제 갈릴 수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뭔가 특정 종목의 집중도가 높은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 이런 포트폴리오가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아까 액티브 얘기했는데 보통 리밸런싱 빨라야 분기별 이렇게 하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별까지는 못 들어봤다. 근데 매일도 이렇게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